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TV조선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낙연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재명 후보는 대단합니다. 선거에 패배한 그날도 당권을 놓고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 이낙연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막 치르게 된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이재명계와 이낙연계의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당 사태까지 예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놀랍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선임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비난하자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6세의 신인 여성 정치인 박지연 씨를 영입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동대표격인 두 비대위원장이 윤호중과 박지연, 상당히 이색적인 조합입니다.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젊은 대표로서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는 우리는 더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 승부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경력이 전무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인을 이렇게 내세운 것은 또 깜짝 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비대위를 맡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지금 분당 사태 아마 조만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후보가 지난 10일 패배한 바로 그날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낙연 비대위원장 임명 반대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자, 민주당 복수 관계자는 TV조선에 이재명 전 후보가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복수 의원들에게 연락해 이낙연 전 총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낙연 비대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이 전화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전 최고위원들은 대선 직후 이낙연 전 총리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송영길 대표에게 이런 뜻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규리를 보고 이재명 전 후보가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해단식 직전 반대 취지의 의견을 복수의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박빙 승부가 끝나자마자 석패한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 구성에 직접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권력욕이 강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형사처벌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이낙연 비대위보다는 자신이 구상하는 비대위를 만들려고 한 걸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의원총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재명 전 후보 측 의원들은 친문 윤호중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최측근인 정성호, 김용민 의원 등은 SNS 등을 통해서도 자기 욕심만 탐한다, 당신과 민심을 떠나면 비대위는 없다고 공개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것도 지금 과연 얼마나 버틸지도 관건입니다. 이대로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큰 갈등 속에 균열될 거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 이재명 전 후보와 주변 인사들의 이런 행보는 비슷한 시기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비대위원장 주장을 꺼내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처럼
이재명 전 후보는 향후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아이콘이 되길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식이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지만 자신의 대리인격인 사람이 맡는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자, 지금 박지원 씨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정치 입문한 지 50일이 채 안 된 박지원 씨가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 이건 역시 이재명 후보의 뜻이 관철된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패배한 뒤 이 박지원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계보다는 이재명계에 가깝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정말 이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적어도 마쿠에서는 당에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존재감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의 대통령 후보는 낙선하면 반성과 자숙과 이런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굉장히 바쁜가 봅니다. 일단 오늘 경찰이, 최승열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이제부터 본격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와 장남 이땡땡 씨는 곧 소환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은 당내 분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전 후보 47.8%의 득표율,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 같습니다. 패배한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자, 어쨌든 졌지만 잘 싸웠다, 이 평가가 많긴 하지만 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갑니다. 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선거관리위원장에 사선의 김영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곧 선관위는 경선 방식과 일정을 발표합니다. 교황 선출 방식을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이재명계에서는 박홍근, 친이낙연계에서는 박광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선의 안규백 의원, 삼선의 이광재, 김경협, 이원욱, 윤관석, 홍익표 의원 등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안규백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홍익표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됩니다. 친노 원조인 이광재 의원, 강원도지사 대신 원내대표 출마로 유턴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 이들이 경합해서 누가 될까요? 지금 민주당 내는 이낙연계와 이재명계의 전쟁터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